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주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가 경험했던 뭐 대기업의 회장님, 대표이사님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아주 획을 그었던 전문가들, 대기업의 인사 책임자를 하면서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요 그 해 뜨기 전에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벌레를 잡는다 뭐 이런 아주 뭐 클래식한 얘기죠. 진짜 그거를 살아내더라고요.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어요. 데일리 루틴이 아예 그렇게 잡혀있어. 오셨던 회장님도 새벽 4시면 하루 일정을 시작하십니다. 회사에 4시에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저도 막 6시에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6시에 출근한 게 되게 늦은 시간인 거예요. 좀 그것 때문에 피곤하긴 했지만 그분이 그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그 시간에 얻어내더라. 그래서 그 시간이 뭔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올빼미형도 있을 수 있고 새벽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참 특이하게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새벽형 인간이더라고. 올빼미형인 사람 중에 글쎄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TV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시간을 쓰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못 그러고 있네요. 자, 이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을의 위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과 을의 위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판세를 딱 봤는데 본인이 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판에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이거 뭐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갖고 돌아보니까 정말 지혜롭다. 자기의 주도성의 문제더라고요. 주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그만큼 나의 강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영역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분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우리가 뭐 갑질할 만한 회사도 아니지만 을의 위치를 항상 배워야 된다. 그들의 어려움을 배워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을의 위치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상 을인데도 갑질한 행세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일종의 주도권이고 자신감이고 이런 것의 표현이죠. 자, 이거는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깊은 철학과 어떤 관점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남보다 탁월한 영역에서 나의 모든 시간을 보내겠다. 그것만 해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뭐 크건 작건 하여튼 모든 것에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의도에 따른 기대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뭐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은요 대부분 되게 작은 거, 뭐 하나 부탁하는 거, 뭐 커피 한 잔 줄래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의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흉내를 많이 내긴 하는데 뭐 하는 거 하나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대충 보이더라고요. 어떤 회사와 일을 파트너십을 맺을 때도 그 회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이메일 하나,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끝나고서 팔로우업하는 이런 거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판단되고 예상이 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의도를 가진 어떤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기대하는 바를 한번 그리고 나서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할 정도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 이거 빨대 까만색인데 이거 흰색으로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야. 대기업에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까만색 빨대를 꽂아야 되는데 흰색 꽂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문을 닫아요. 이것 때문에 막 누가 잘리고 뭐 난리가 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사람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이 까만 빨대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까만 빨대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혁신에 도전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빅픽처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실무자가 이것을 엉뚱한 흰색 빨대를 꽂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도와 그 의도를 구현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게 일종의 목표의식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항상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구현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윗사람, 대표님 뭐 이런 분들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까다로워서 모두가 그분과 대화하기 어려워한다면 여러분 이거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게 책인지 신문인지 또는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인지. 대기업에서 고문을 많이 운영하죠. 고문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특징의 연결선상에 있는 현상입니다.
항상 입에 어떤 키워드가 물려 있어요. 그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뭘 얘기해도 항상 다 이걸로 끝나요. 뭘 얘기해도 여기로 끝나고, 그래서 이거고, 뭐 세상의 모든 현상을 그 한 가지 키워드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시즌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객이란 키워드, 어떨 때는 혁신이란 키워드, 어떨 때는 카피, 어떨 때는 뭐 사람, 그 시즌에 맞게 어떤 특정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모든 구조로 바꿔버립니다. 구조를 바꾸면서 실험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사람은요, 계속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와, 참 저 사람 도전 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실험 정신인 거예요. 그 키워드를 의도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바꿔보는, 그 과정에서 설령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또 교훈을 얻는 거죠. 봤더니 이건 아니구나,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현해봐야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말이 쉽지, 통찰이 쉽진 않잖아요. 결국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론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남들이 안 하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그걸 살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얻어낼 때, 결국에는 남들은 얻지 못하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의 개수가 많아지고 크게 커지고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합니다. 즉 데일리 루틴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데일리 루틴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연간, 월간, 주간, 일간으로 구분이 돼요. 매년 몇 월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는 뭘 해야 된다, 매주 수요일엔 뭘 해야 된다, 매일 아침은 뭘 해야 되고 자기 전엔 뭘,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자기가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해석하고 통찰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 그냥 이거 해야지, 방학 시간표 그리듯이 뭐 이래가지고 뭐 밤에 자는 시간, 뭐 아침에 뭐 식사 시간, 이런 걸 정하는 게 루틴이 아니에요.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속성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데일리 루틴이라는 건 엄청난 실험과 피드백과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뭐냐, 통찰의 시간이 뭐냐, 이 시간을 확보했을 때 통찰력이 배가 되고 확보되는 것이 뭐냐, 그 의미 있는 것들만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념의 날, 무슨 행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의식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중요한 회사의 변화의 포인트들을 다시 생각해서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당시 핵심 가치로 돌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만의 데일리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데일리 루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여러분의 통찰을 얻는 방법, 여러분만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대체 어떤 키워드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걸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그 도전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분만의 루틴은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